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게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일까? 설마 번역을 잘못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의 우호 설린 관계를 위해 노력했지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말이 나올까?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지도층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우러나오는 사과와 배상을 하고 징용 피해자에게 응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냐.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스라엘에 가서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굳이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와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잔인한 학살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본의 조선 합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제 지배는 식민지 수탈이 아닌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때려잡고 야당은 무시하고 야당 대표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왜 외국에 나가면 저 자세인가? 일본은 무릎 꿇으면 안 되고 한국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역사인식이 삐뚤어지고 국가관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는 의문이 생깁니다. 외교는 나라들끼리 서로 편먹고 끼리끼리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80% 가까운 우리 국민은 동맹인 미국과 탈중국 할 게 아니라 미국과 안보를, 중국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화려한 성과로 치장하더라도 이미 가기 전에 지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는 밀당 협상의 기술인데 가기 전에 패를 다 보이고 가면 협상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가서는 굴욕 외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국익 손해 외교를 펼칠까 걱정이 됩니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국힘이 민주당에게 친중이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미, 친일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 쏠린 외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안보 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 실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국내 정치는 선과 악의 구분에 따라 노조를 때려잡고 마약 사범을 근절하고 야당은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듭니다. 국제 정치는 미국 편이냐 아니냐로 가릅니다. 문제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선과 악,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보면 단순하겠지만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다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대륙 전략과 해양 전략이 같이 가야 합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담하면 우리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는 평화는 폐허 위에 십자가를 꽂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뜨거운 전쟁보다는 차가운 평화가 낫습니다. 세계 정세는 미소 냉전 해체 시대를 거쳐서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가운 평화는 협력과 경쟁 그리고 대결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대결이 치우치고 협력과 경쟁을 외면하면 안보와 경제에서 모두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외교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최대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